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호학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번 시간은 지금 법원을 보고 있죠. 경호가 권고 형식적 의미의 경우에서는 법에서 의해서 법에 정한 실정법상 경호기관의 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정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봤고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봤습니다.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경찰도 그 경호처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경호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도 이제 경호 일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경찰관 직무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경찰도 이 뭐라고 되냐면 경비, 주요 인사 경호, 이렇게 주요 인사 경호를 경찰 임무로 규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2조에 보면은 경찰관 직무집 2조에 이렇기 때문에,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호 보호이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는 거예요. 1953년 만들어져서 수차례 개정이 됐는데, 지금 1차 개정 시에 이게 이제 1980년 1차 개정 시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경호도 경찰의 임무다.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근거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 경찰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예요. 2조의 직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그렇죠. 경찰은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게 임무고요.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도 되고요. 범죄 피해자도 보호하는데, 지금 이제 요 내용이죠. 이제 경비, 그 다음에 주요 인사 경호, 이렇게 경비와 주요 인사 경호도 경찰 임무로 되어 있어서, 따라서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호의 법원이 된다, 이런 거죠. 그 외에 대간첩이나 대테러 작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그 다음에 교통 단속하는 거 아시죠? 경찰은. 그리고 국제협력이라고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외사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일을 하죠. 이제 그 밖에 질서유지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경찰은 이러한 경비 경호와 관련해서 이게 불신검무는 이제 정지, 질문, 그 다음에 흉기가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보호 조치는 뭐냐면, 술 취하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정신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잠시 24시간 정도 보호하거나, 또는 병원, 의료기관 내에 이제 보호 요청을 하는 이런 걸 보호 조치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 24시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 사용에 관한 근거고요. 경찰은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법원으로서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법률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경호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법원이 되는 법원은 법원으로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법,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역시 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비업법이 있어요. 경비업법도 경호에 관한 근거법이 될 수 있는데, 경비업법은 이제 1976년에 제정이 됐어요. 영역경비업법이라고. 그리고 이제 99년에 이제 경비업법으로 이제 법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경비업법은 이제 청원경찰과 함께 민간경비에 속하는데, 경비업에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설경비, 신변보호, 그 다음에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변보호경비가 민간경비업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변보호는 바로 경호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경호의 근거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경비업법도 바로 경호의 법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5가지 있다 그죠? 시, 호, 신, 기, 특, 이렇게 기계경비, 특수경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 신변보호 업무가 바로 이 경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변보호 업무를 할 때 경비업을 하려면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경비 지도사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 지도사를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신변보호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따라서 경비업법도 근거법이 된다. 자, 지금 우리는 법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경찰법인데, 공경비와 사경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앞에서 봤던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직 대통령 예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쪽은 이제 공경비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경비업법,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법, 이거는 사경비와 관련된 근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1962년에 만들어졌어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청원경찰법은 1962년. 전직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법이 1963년이었잖아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69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민간경비는 76년이니까 그 정도 연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민간경비와 좀 달리 무기를 휴대할 수 있죠. 물론 민간경비 중에서 특수경비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일정한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은 아닌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해요. 경호의 법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경호, 경비 이런 내용이 아까 2조에 있었잖아요. 따라서 청원경찰도 역시 경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경호의 근거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은 다 되지는 않죠. 일단 직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죠. 감독을 받고요. 경비구역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또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감독은 이제 이 경찰서장을 감독을 받아요. 물론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둔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서 청원경찰을 임용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경찰서장, 예를 들면 강남이라면 강남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청원경찰도 앞에서 봤던 불신 검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 조치, 또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은 수사권은 없어요. 따라서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청원경찰의 임용, 배치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청원경찰법도 경호의 법원이 된다. 헌법도 경호의 법원이 된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경호의 법원이 된다. 민간경비, 경비업법, 그리고 청원경찰법도 근거법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 여기에서 먼저 좀 실려져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알려진 내용인데, 이 테러라는 건 이제 특수경비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근거법이 됩니다. 근거법이 돼요. 이제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테러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가 테러에 무관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거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가 2016년 3월 달에 제정되게 됐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를 예방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사생활에 침해될 수 있는, 민간 사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성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절히 잘 해야 되겠죠. 테러를 방지하는 목적하에서 또 인권이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규율하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 두고자 하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에서 역시 경호에 관한 법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테러와 관련 테러방지법에서 주요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보면, 개념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대테러 활동의 개념들을 통해서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나중에 정리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무총리예요. 이거는 자주 출제합니다.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다. 그러면 이 테러라는 건 뭐냐라는 것은 누가 정하냐면 유엔이 정해요. 유엔이. 우리나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러 단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엔이 이제 정해놓은 테러 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이러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위원장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 센터를 두고 있어요. 대테러 센터. 그러면 대테러 센터는 뭐냐? 테러 경보가 있습니다. 테러 경보. 테러 경보로서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그다음에
심각 단계. 이러한 테러 경보를 발령한달지, 거기에 테러 경보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달지, 이런 일을 하는 게 대테러 센터예요. 대테러 센터. 그리고 이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이게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한 명을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 위험 인물이 있잖아요. 테러 위험 인물. 과거에 이제 9.11 테러의 경우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IS와 관련된 테러 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반드시 수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누가? 국정원장.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서 금융거래 정지 요청 이런 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테러 위험 인물이랄지 이런 인물들도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북한도 이제 테러 국가로 지정이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나 그리고 중요한 노동당 간부들은 테러 위험 인물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관계기관장은 이제 테러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선동하는 글이랄지, 위험물 제조법이랄지, 인터넷에 이제 유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그러면 긴급 삭제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인터넷상으로 이게 글들이 이제 퍼져 있는데, 테러와 관련된 뭐 위험물 제조법이랄지 또는 선동하는 글이랄지 이런 것들을 긴급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장은 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출국하잖아요. 출국하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뭐를 일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 테러 위험 인물은 아까 오사마 빈 라덴 말씀드렸는데, 이 외국인 테러 전투는요, 과거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군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18살 된 우리나라 이제 사람인데 IS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IS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에 IS라는 테러 단체가 중동 지역에 그 유전이 있는 곳을,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암거래로 기름을 팔아서 이제 유전을 팔아서 이제 유류를 판 다음에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했죠. 돈을 주겠다. 한 뭐 1년에 뭐 몇 천만 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이처럼 그 테러 위험 인물은 아니지만 그 나라 국가 국적이 아닌데 그 테러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김군같이 IS에 가입하려고 하는 그런 정황이 있다. 그랬을 때 출국 금지를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허가하는 뭐 비자랄지 이런 걸 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러와 관련된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국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예방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지원금,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치료 복구에 필요한, 예를 들면 테러 때문에, 예를 들면 9.11 테러처럼 그런 것이 발생했다, 그런 일이 있어서 피해를 받았다, 이럴 때 지원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제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위증하거나 이제 증거를 날조한달지 이럴 때 가중처벌하도록, 그러니까 아무튼 처벌을 더 가중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 밖에서 이 같은 범죄를 범하는 외국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계주의라고 그래요. 세계주의.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범죄하도 처벌하거든요. 이걸 속지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하면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럼 원래 처벌 못해요. 그러나 테러는 그렇지 않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은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법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과 일반적인 국제법규가 나오는데, 이 조약과 이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러니까 조약은 뭐냐면,
예를 들면 FTA 조약, Free Trade Agreement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소파 협정 이제 이런 것들이 소파 협정과 관련된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주한미군 지휘협정이에요. 소파 협정 이렇게 들어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런 것들이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런 거를 그래서 조약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인정을 하는, 예를 들면 뭐 대량 학살 금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해당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조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서 형식으로 돼요. 뭐 어그리먼트라고도 될 수 있고, 뭐 이제 컨벤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 프로토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명칭을 떠나서 문서로 합의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협정, 협약, 의정서, 선언서 뭐 이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성문화된 것과 국제관습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판사에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승인이 됐는지 논란이 됐던 게 뭐였냐면, 정교조 있죠. 이 ILO 협약과 관련해가지고, 정교조가 과연 일반적으로 승인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보면은, 제네바 협정이랄지, 유엔 헌장, 뭐, 항공기 테러 처벌에 관한 조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가입 안 했지만, 뭐, 승인으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뭐냐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국내법과 같다. 그래서 국내법과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국내법에도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FTA랄지 소파는 법률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동급의 효력을 인정을 해준다. 따라서 법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경호의 법원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호의 법원이 된다. 결국 여기에 따라야 된다. 여기에 위반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금 법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 경호와 관련된 조약으로 보면 요게 소파 협정이 있어요.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에 관한 협조 절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호처에서 이게 준수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교관 등의 국제협정, 외교관에 대해서 함부로 체포할 수 있느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빈 경호 책임은 방문국에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문국이 우리나라 왔으면 우리나라 책임이 있고, 그러면 경호를 서줘야 되겠죠. 경호를. 그러면 외국인도 경호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관한 범죄 방지 처벌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다 경호의 법원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법규명령 이렇게 말을 하고 합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죠. 법률은 국회에서, 의회에서 과반수 추세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라면, 거기에서 이제 위임을 해주거나 또는 법에서 이미 정해진 것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정부에서 정하는 법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과 각부 장관에 관한 부령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경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있어요. 결국 시행령도 경호 법원이 되는 것이죠. 시행령에 보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가 포함되는 조치 규정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은 배우자까지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호 안전에 대해서 별도 이제 주거지를 제공, 이제 하고요. 본인이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경호를 위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나 이런 수단을 지원할 수 있고, 이제 경호처장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것, 이렇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에서는 그런 내용을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법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규 명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규 명령으로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해주는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이제 공무원이 되죠. 대통령령인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하지만 아무튼 위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경호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인데, 이 경호 규정은 경호처에서, 그 다음에 경호 규칙은 경찰청이 하는 거죠. 경찰청장. 그 다음에 오늘 경호처장이 하는 거죠. 경호처장이. 아무튼 경호처에서 하는 게 규정이고요. 경찰청에서 하는 게 규칙이에요. 규정이 이제 우선이 될 텐데, 결국 경호처장이 지금 이제 하는 것이 경호 규정인데, 경호에 관한 법원이 된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하는 게 경호 규칙인데, 역시 법원이 된다. 아무튼 둘 다 법원이 된다. 근데 둘의 우열은 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 경호처의 지침이 우선한다. 대통령 경호처의 지침이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호 규정이 우선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경호 규정이 우선하는 걸로 봐야 된다. 경호 규정이 우선하는 걸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대외비는요, 대외비는 비밀로 이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내부적인 비밀입니다. 여기 누설하게 되면 징계를 당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도 이제 법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까지. 이상 지금 우리는 법원을 봤어요. 법원. 이 법의 존재 형식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법의 존재 형식을 봤죠. 법원. 법원을 우리가 봤는데, 이 법원과 관련된 내용을 일단 다시 한번 봐보면 헌법, 그 다음에 법률, 행정부에서 정립하는 법규명령과 내부령 경호 규정과 경호 규칙까지, 그리고 조약과 국제법규까지. 이게 이제 성문법이에요. 불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 영역은 대부분 성문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경호의 목적이 들어가요. 이제 앞에서 경호라는 게 뭐냐, 자, 그 다음에 경호의 법원이 뭐냐라는 걸 봤다면, 경호는 왜 하느냐, 목적이 뭐냐, 경호는 왜 하느냐. 경호원이 있고, 그 다음에 피경호자인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가 있어요. 이 경호는 바로 여러 가지 이 목적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목적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신변 안전 보호가 바로 경호 목적이죠. 신변 안전의 보호, 신변 안전 보호가 목적입니다. 경호 가장 중요한 것이 신변 보호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야 돼요. 대통령이 총에 맞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호 대상자, 경호원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바로 피경호자잖아요. 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거죠. 신변을 보호하는 겁니다. 생명을, 신체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게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가 추가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뭘 보호하느냐? 생명, 신체, 재산을 다 보호한다. 생명, 신체, 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보호는 생명, 신체 보호 이후에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 신체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산도 보호한다.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희생 정신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경호 목적으로서 첫 번째 바로 자기 희생의 원칙으로 가는 신변 안전 보호. 첫 번째는 이 피경호자, 대통령의 신변 보호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가 목적입니다.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 공경호의 목적.
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질서 유지. 지금 예를 들면 행사장에 대통령이 갔다. 그랬을 때 이게 혼잡하면 안 돼요. 요인이 참석하는 행사장 등의 어떤 혼잡을 방지한다. 질서유지 혼잡 방지는 범죄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바로 질서유지와 혼잡을 방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행사장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에 경호원이 있고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질서유지와 혼잡이 방지가 돼야 된다. 혼잡 방지가 된다. 피경호자 보호,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질서유지와 혼잡 방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질서유지와 혼잡 방지. 근데 이 질서유지와 혼잡 방지는 공경호 목적이다. 앞에서 피경호자의 생명시설재산 보호하는 것은 사경호도 역시 해야 되는 문제고. 세 번째는 권위유지가 또 있습니다. 권위유지. 공경호는 국가의 주요 요인, 지도자가 대부분이다. 하니까 어떤 리더십의 필수고요. 사경호에서도 기업인, 연예인들이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공경호든 사경호든 간에 권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이 경호 대상자의 권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것 역시 하나의 경호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거죠. 피경호자, 대통령을 보호한다. 대통령 근처에 있는 질서 유지 등을 혼잡을 방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권위를 유지하고 또 품위를 유지한다. 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 활동들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화도모가 있어요. 친화도모. 이제 피경호인과 이제 환송하는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친화와 친목이 필요하죠. 여기에 지금. 이제 군중들이 왔는데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언어와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제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일단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의 목적이 뭐죠? 신변 안전 보호다. 목적은 신변 안전 보호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 이제 질서 유지와 혼잡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화 도모를 해야 되죠. 신질, 권친. 이렇게 신변 보호,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권위 유지, 그 다음에 친화 도모. 자, 이게 바로 경호의 목적입니다. 경호의 목적에는 신변 안전 보호,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질서 유지, 공경호. 그 다음에 권위 유지는 공경호든 사경호든 다 되고, 역시 친절 이런 것도 친화 도모도 역시 공경호, 사경호 다 들어가겠죠. 이 질서 유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경호 목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공사 다 들어가지만 질서 유지는 바로 공경호 목적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